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한기초 회장 전광훈 목사의 도를 넘은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정치적 편향과 이를 선동하는 발언들은 재정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특히나 결국엔 황교안 대표가 이 같은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쎄 황 장로님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발언이었을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인데요. 어제도 그렇고요. 현충일은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 우려스러운 발언이 굉장히 많이 또 보도되기도 했던 인물이죠. 바로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오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발칙한 뉴스에서 그때 이야기도 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에게 장관은 하겠냐고 물어봤었다며 이런 류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 시국선언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으로 대한민국 종북화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예 대한민국이 종북화 공산화가 돼서 지구촌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글쎄 누구도 제 주변에서, 물론 그래요, 제 주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누가 그런 위기를 갖고 계실까요?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른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지가 위태로울지 모른다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적폐 세력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스스로를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그리고 50만 선교 가족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하는 한기총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무려 대통령 하야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그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우선 전 목사는 문재인 정권은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서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누가 보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홀려다가 쿠데타라도 만든 줄 알겠어요. 쿠데타라도 한 줄 알겠어요. 다들 어떻게 전 목사는 투표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를 점령하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대체 어디에서 주체 사상이 나와요? 난 그거 너무 신기하네. 주체 사상을 가지고 청와대를 점령했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분이 펼치는 주체 사상 딱지 붙이기는 사실 어제 올리는 일도 아니고 딱히 특별한 근거가 필요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자기의 막말에 동조를 하면 애국이고 반대하면 공산주의다, 이런 식의 논리겠죠. 심지어 정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호 해체가 사회주의 혁명 시도래요. 빠밤. 아니 글쎄 좀 잘 모르지만요, 사회주의 혁명 정도 되려면 모든 사유 재산 다 금지하고 다 뺏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나눠주겠다고 이런 정도는 해야 사회주의 혁명 아닌가? 아니 적어도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임금을 올려주자 라고 하는 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 주장이 사회주의 혁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모조리 다 빨갱이 국가?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된 그런 빨갱이 국가들이란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대체? 심지어 4대강 보는 대체 뭡니까? 4대강 보 뭐죠? 4대강 보해체가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사회주의적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죠. 4대강 보고 대체 왜? 여기에 지금 이념에 끼어들 구석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뜩이나 지금 오는 8일이 4대강 사업 시작한 지 뭐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4대강이 지금 뭐 4대강 보해체하면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황교안 대표도 거기 가가지고 이장들 동원해서 뭐 그런 주장을 하고 뭐 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4대강 무슨 그때 당시에 홍수를 막고 가물 막다고 했는데 그 4대강이 이 4대강 공사가 시작됐던 그 강들은 원래부터 가뭄도 장마도 홍수도 없었던, 피해가 거의 없었던 그런 강들이었고, 이후에 바뀐 거라고는 어마어마한 거의 페인트를 들이부은 것 같은 녹조랄 때 썩어 들어가는 강밖에 없었더라. 이런 이 현실들이 지금 뭐 10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4대강 보호 해체 안 된다고 이걸 심지어 이념의 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그야말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논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4대강 보호 해체가 사회주의적이라며. 네,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랑 같으면 애국적이고 아니면 사회주의 빨갱이. 요 딱 정말 정확한 이분법으로 사회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얼마나 무논리적이고 무근본적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4대강 보 해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심지어 이분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의 편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해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뻔뻔한 속내가 드러나죠. 아니, 재벌이 부를 독식하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그야말로 내내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이 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10위권을 만든 세력이 대기업이에요? 정말 뼈를 갈아서 코피 쏟으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기업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 어디에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히려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국민연금 주주권이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동원됐던 불과 몇 년 전의 일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죠. 불법적 경영 승계를 하든 말든 우리 대단한 10대 대기업인데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데 왜 정부가 못 살게 구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기업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삐뚤어진 갑질 경영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왜냐하면 10대 기업이니까, 대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너무 웃기죠. 삼성 같은 기업들이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체 이건 무슨 해괴한 말인지. 아까 4대강 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4대강 보호 해체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삼성 같은 기업이 지금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대체 뭐 어떻다는 얘기죠? 뭐 삼성이 지분을 다 국가에 내놓기라도 한대요? 아니, 대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성도 자기들이 지금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좌우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인지, 뭐 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회주의 빨갱이고 뭐 논리도 없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일개 개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 단체 중 최대라고 얘기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교인들에게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걸 그냥 허투루 두를 수가 없는 이 상황이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시국선언이랍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설마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약자가 아닌 이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이런 말들을 하던가요? 이렇게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분이 하느님일 리가 없는데, 뭐 그 하나님하고 그 종교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카톨릭의 이 수장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시던 하느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목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뭐 정광훈 목사님이 뭔데요? 아니 뭐길래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새로 개헌을 하라 마라 지금 국회에다 명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의 분이신가요? 한기총 회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거의 뭐 스스로를 킹스메이커나 아니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뭐야 거의 신과 인간의 그 중간자쯤으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무신론자인 제가 보기에는 정말 되게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국민이 단 한 번도 권력을 준 적이 없는 종교인이 재정분리라는 이 기본적인 헌법 정신조차도 묵살하고 무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다가 제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대통령 하야시키고 내년 총선 때 대통령 선거 대시하고 개헌하라고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게 진짜 어이없음을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데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뭐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도 해야 되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가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디가 무너졌어? 나 무너진지 얘기를 어디가 무너졌는지 얘기 좀 듣고 싶네. 어디가 무너졌을까요? 무너졌다고 말하는 근거가 대체 뭡니까? 어떤 지표를 두고 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어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 그 어디에도 없는데 오로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한기총이나 극우 보수 세력들만 지금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제발 좀 대한민국이 무너져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줘라 라고 아주 거의 연부를 외듯이 거의 뭐 구판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뭐 글쎄 어떤 지표가 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48.2%이고요. 막말 논란의 자유한국당은 20%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 초창기에 한 1년 차 이럴 때 어쨌건 뭐 거의 70% 이상 넘어서는 지지율,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해서 거의 50%대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치 언론들에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네, 뭐 난리가 났네, 뭐 50%선 무너져, 그래서 난리를 피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난 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집권 2년 차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집권 2년 차를 기준으로 역대 랭킹 2위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여전히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지지율이 뭐 지금 작년 지지율이 70%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대통령들에 비할 바가 지금 못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게다가 지금 이 헝가리 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좀 산불 사고 이런 위기, 국가 위기 상황에 일단 봉착을 했을 때,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봉착했을 때 그
대처하는 능력만 봐도 현 정부가 얼마나 이전 정부와 다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헝가리 대처와 관련해서, 헝가리 사고 대처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토록 왜 거기까지 골든타임 지났는데 왜 가냐 뭐 비아냥거리긴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한기총이 그토록 집권 정당으로 밀어야 한다고 지금 자기들 편이라고 거품 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렇게 연일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기구만장하셨다가 지금 또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올라봐야 이들이 뭐 50%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30%였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누가 더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데 무슨 대한민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작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그 정권의 정당은 자유한국당인데 진짜 뻔뻔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지금 이런 노골적인 정부 비하, 아예 정치 편향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예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이런 발언을 한기총 수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걸 이런 타이밍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이 논란이 지금 오늘에만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이야기 들었던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도 그랬지만 자기가 뭐 대통령 되면 정광훈 목사에게 장관을 하겠냐며 제의를 했다며,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아주 끈끈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폭로까지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뭐 장로 대통령 또 한 번 해주셔야 된다며 이미 막 김칫국을 한 사발씩 드링킹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한기총 수장의 이런 막말에 정치 개입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더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북돋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 황교안 대표가 이런 전 목사의 정치 개입을 저지하지 않고 선을 긋지도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금 전 목사가 내뱉고 있는 이런 숱한 망언들이 고스란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뭐 가뜩이나 요즘 그 당내 망언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당내 망언을 뭐 어떻게 뭐 어쨌든 제지하고 뭐 한다고, 단속한다고 뭐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한기총이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아우 참 꿀맛 나시겠어요? 황교안 대표님. 한기총과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와 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애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 문 대통령 현충일 통합의 추념사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조선중앙동아 등 이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서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거 다 팩트인데 뭐가 대체 문제가 되느냐. 근데 이게 지금 김원봉 선생을 굳이 언급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요. 사실 이 추념사의 핵심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이념을 초월한 애국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 안에 김원봉 선생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보수신문과 자유한국당이 완전 무슨 버튼이 눌린 듯이 난리를 아주 피워대고 있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빨갱이라고 왜 말 못하냐 뭐 이러면서 아주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또 친일 신문인 조선일보에서는 6.25 영령 앞에서 김원봉 띄우기라며 김원봉 밑에는 이렇게 북한의 개국공신이고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주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심지어 6.25 남침 뒤집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봉을 그 현충일 추념사에 언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 지금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빨갱이인 것처럼 진짜 아주 거친 발언을 보수 신문들이 쏟아낸 거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그래요 뭐 친일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아니, 물론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지금 뭐 진보 보수 이념 논쟁의 격한 이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립운동의 그야말로 거두로 불렸던 인물이지만 해방 이후에 월북을 해서 북한의 요직에 있었던 분이 또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북한에서조차 숙청을 당한 그런 인물. 그래서 남과 북 어디에서도 그토록 대단한 이 독립운동의 거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의 발언으로 제대로 좀 뭐랄까요? 이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전우용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기억하시나요? 북한 주민들을 주체 사상의 포로로 만든 최악의 사상범인 황장엽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탈북해서 내려와서 그랬는데 김일성 일파에게 숙청당해서 남한에서 방공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온 김원봉이 훈장을 받지 못할 이유는 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황장엽은 주체 사상을 정립해서 김일성 세습 독재 체제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지냈다. 그는 독립운동에도 전혀 기여한 바 없었지만 북한 정권의 숙청을 피해서 월남하는데 성공적인 공적으로 그러니까 월남하는데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2010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월남한 걸 축하합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거의. 그 북한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월남한 것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 단장에 조선의용대 대장, 광복군 부사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지내면서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귀국한 그는 노덕술 등 친일경찰에게 모욕을 받은 데다가 정치적 동지였던 여운형이 암살당한 것을 지켜본 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남북협상에 참석했다가 북한에 눌러앉게 됐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이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서 국가검열상과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냈지만 김일성과는 소원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황장엽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일파의 숙청을 피해 탈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대통령이 현충일에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펄펄 뛰는 사람들, 주체사상을 정립한 황장엽은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숙청당한 김원봉을 못 받을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 과를 굳이 설령 따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토록 펄쩍 뛰는 주체사상을 정립한 그런 인물은 지금 그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를 만들어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월남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훈장을 그렇게 줘놓고 일생을 독립운동하다가 친일경찰에게 수모를 겪고 월북했다가 다시 또 탈북을 하려다 실패해서 숙청당한 사람에게, 아니 누가 봐도 공이 월등하게 높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것만 봐도 황장엽과 김원봉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주체사상이고 나발이고 북한이고 뭐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가가 아닌가.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파헤치면서 친일 행적들, 자신들의 친일 행적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친일경찰 노덕술이 그토록 악랄하게 김원봉 선생의 뺨을 때리면서 굴욕적으로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이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제가 또 보니까 반민특위 사무실을 친일경찰들이 습격했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반민특위 위원들을 친일경찰들이 무릎 꿇리고 폭행하고 자료들 다 불태우고 하면서 결국에는 친일청산을 할 수 있는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친일 행적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있는 그 보수신문들, 아까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신문들, 그리고 친일 발언 툭하면 일삼는 그런 정치인들이 애국 어쩌고 하면서 현충일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펄펄 뛰는 거 진짜 못 봐주겠네요. 정말 어딜 진짜 입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적어도 현충일에 친일 행적 일삼은 그런 사람들이 입 터는 건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건 진짜 정말 가만히 좀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진짜 감히 어디라고 지금 현충일에 슬슬 머리를 디밀고.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잖아요. 이거 약산 김원봉 선생 이야기를 굳이 현충일에 언급을 하면 얘네들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신 거죠.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겠냐. 더는 이런 식으로 애국의 이 기준을 놓고 여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념으로 더 이상은 분탕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걸 본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겠다. 이런 의사를 정말 강건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참에 그 현충원에 묻혀있는 그 반민족 행위자들, 이런 인간들 싹 그냥 걷어내고 제대로 좀 솎아낼 수 있었으면, 친일파들에게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줄 수 있었으면, 이런 간절한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하루 쉬고 왔더니 금요일. 주말 잘들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